하혜진은 서울에서 성공적인 의사로 알려져 있었다. 병원에서의 그의 명성은 이미 자자했으며 환자들과 동료들 모두 그를 신뢰하고 존경했다. 그는 4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가족도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가 유지하고 있는 외적인 평화로운 삶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그의 아내 민서와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은 갈등으로 얽혀 있었다. 민서는 세련된 외모와 화려한 직업을 가진 인플루언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남편과 가족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민서와 하혜진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혜진은 처음 만났을 때 민서의 아름다움과 지적인 매력에 끌렸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민서의 성격과 자아가 그를 점차 괴롭히기 시작했다. 민서는 항상 자신의 외모와 사회적 위치에 신경을 썼고 하혜진의 가족에게는 무심했다. 특히 혜진의 16살짜리 아들 준호와의 관계는 늘 갈등이었고 민서는 준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준호는 민서와의 갈등 속에서 더욱 반항적으로 변해갔고 그의 행동은 날로 과격해졌다. 그날 설날을 맞아 혜진의 집은 가족들이 모여든 큰 명절이었고 이번 설날은 특별히 혜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혜진의 아버지는 평생을 고단하게 일한 분이었고 그가 생전에 가족에게 남긴 유산은 물질적이기보다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가족 간의 결속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다. 혜진은 아버지의 유지를 존중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고자 했고 이번 설날은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에게 중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이번 모임은 예상과 달리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혜진의 가족이 모인 집은 소박하고 전통적인 모습이었고 혜진의 어머니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혜진에게 자신감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중요한 인물이었고 혜진은 그 누구보다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다. 하지만 민서와 준호는 이런 전통적인 집안 분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민서는 그날 아침 집에 들어서자마자 방에 놓인 전통적인 음식과 의상들을 보고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런 건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민서가 말했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현대적인 음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의 말을 듣고 혜진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쉽게 폄하하는 아내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그동안 준비한 음식이니 만큼 예의 있게 먹어.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민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더 심했다. 그는 자신이 앉은 자리가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며 할아버지의 전통이라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준호의 이런 태도는 예전부터 반복되어 왔고 혜진은 내일 그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자 했지만 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혜진은 아들에게 다가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민서가 그냥 놔두세요. 당신 아들이니까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혜진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서의 차가운 눈빛과 준호의 무례한 태도는 혜진의 가슴 속에서 화를 일으켰다. 그는 억지로 입을 다물고 그 상황을 넘어가려 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불만이 쌓여만 갔다. 그런 가운데 혜진의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차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고자 했지만 민서와 준호의 계속된 불평은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윽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혜진의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진지하게 제사 의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민서와 준호는 그 과정을 매우 불편해했고 그들은 끝내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민서는 정말 이런 전통적인 의식을 고수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불쾌하게 말했다. 준호는 그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만 있으면 되지. 혜진의 얼굴에서 분명한 경고의 기색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서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저희가 이렇게 전통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는 거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끝내고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혜진의 마음은 추락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삼켰다. 그의 부모님과 가족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전통을 지켜왔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민서와 준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저녁이 끝나고 하혜진은 결국 민서와 준호를 조용히 불러냈다. 이제 그만해. 내 가족에 대한 존경을 보여줘.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마.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민서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당신은 너무 예민해요. 그냥 재미있게 지내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그저 눈을 돌리며 상관없어요. 아버지라고 대답했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와 아들의 무리함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다. 그는 단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그 선을 넘었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을. 하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와 민서와 준호의 태도는 그를 잠시도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동안 참아온 불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민서와 준호가 무례했던 것은 이제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혜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번 설날 사건은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끝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불만과 무례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혜진은 오랜 세월 동안 기획과 조직에 익숙해져 있었다.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그는 능숙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지금 그는 그 능력을 활용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민서와 준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이미지와 명성이었다. 민서는 매일 SNS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즐기며 그녀가 속한 고급 사회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려 애썼다. 준호는 명문대학과 장학금을 얻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혜진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건드려 그들을 사회적으로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혜진은 먼저 민서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외모와 스타일에 매우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우아하고 완벽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자신을 감추고 싶어 했던 불안과 자신감 부족을 가지고 있었다. 혜진은 민서의 최근 활동을 조사하고 그녀가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에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불만들이 점차 그녀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혜진은 알고 있었다. 이 기회에 민서의 이미지에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될 거야. 혜진은 자신에게 속으로 다짐했다. 그 다음 목표는 준호였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높은 학업 성취와 성공적인 미래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에 늘 부담을 느껴왔다. 혜진은 준호가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성취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혜진은 간파하고 있었다. 혜진은 준호의 장학금 신청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대단한 학생으로 보이기 위해 실제로 한 행동들과는 다른 내용들을 제출한 사실을 발견했다. 혜진은 둘의 약점을 파고들며 점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는 민서가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혜진은 그녀가 간혹 자신과 관련된 무리한 발언을 남겼던 순간들을 찾았다. 그 발언들은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민감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혜진은 신중하게 민서가 자주 방문하는 갤러리와 레스토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고객들과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에 대해 세밀하게 파고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혜진은 민서가 참석할 예정인 행사에서 그녀의 불편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준호의 경우는 더 직접적이었다. 혜진은 준호의 장학금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그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해 거짓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준호가 거짓된 성과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것이 들통날 경우 그의 미래는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혜진은 그 점을 이용해 준호에게 더 큰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혜진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는 민서와 준호가 자신을 속이거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혜진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되새기며 자신이 그들에게 줄 교훈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때 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바로 그가 일생일대의 큰 이벤트를 조직할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혜진은 명성 있는 의학 행사, 즉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큰 의료 관련 갈라를 계획했다. 이 갈라는 의학계 인사들과 많은 바이그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자리였다. 혜진은 이 행사에서 민서와 준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를 그들의 이미지를 흔들어 놓을 완벽한 무대라고 확신했다. 갈라의 초대자는 의도적으로 민서와 준호를 포함시켰다. 혜진은 그들이 이 행사를 중요한 기회로 생각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기 위해 참석을 결심했고 준호 역시 이 행사에서 장학금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려 했다. 혜진은 그들이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은 드디어 그들을 초대했다. 민서와 준호는 처음에는 혜진의 제안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결정했다. 그들은 갈라에서 주목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혜진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들이 기대할 만큼 특별한 순간을 준비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 갈 생각이었다. 혜진의 계획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으며 그들에게 복수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민서와 준호는 결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다. 하혜진은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의학갈라 행사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했다. 갈라는 그의 손끝에서 완벽히 준비되었고 그는 이제 그것을 통해 민서와 준호에게 큰 교훈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진은 그동안 수많은 중요한 행사들을 조직하고 관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갈라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의학 행사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민서와 준호가 그동안 보여온 무례함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위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 민서와 준호는 이 행사를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할 기회로 여겼다. 민서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준호는 이 자리를 통해 장학금 관계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혜진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혜진이 주최하는 이 중요한 행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다고 여겼다. 혜진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행사 전날 혜진은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행사에서 좋은 인사말 남기세요. 당신의 위치와 이미지를 위해서는 적당히 도와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민서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금세 그 의미를 이해하고 행사 준비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갈라 당일 혜진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준비했다. 첫 번째로 민서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칵테일이 대기하고 있었고 모든 눈이 그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한껏 가꾸었고 대화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다. 혜진은 그런 민서를 부드럽게 방해할 방법을 찾아 놓았다. 특히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불안dor한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었다. 민서가 행사장에 도착하자 혜진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인사들에게 살짝 이야기했다.
민서는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소한 실수라도 다른 이들이 지켜본다면 그게 얼마나 그녀의 이미지를 해칠지 모르죠. 혜진의 말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를 사람들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날 민서는 행사 내내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혜진이 준비했던 작은 세부 사항들이 그녀의 불안을 유발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부적절하게 말을 꺼내거나 잘못된 발언을 할 때마다 혜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미묘한 실수인지 강조하며 민서의 이미지를 조금씩 흐리게 만들었다. 민서는 점차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져갔다. 그 모습을 혜진은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승리를 다짐했다. 준호는 그날도 행사에 참석하며 자신이 잘 보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명한 장학금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자신이 받은 성과를 자랑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혜진은 이미 준호가 장학금 심사에서 제출한 허위 자료를 알고 있었다. 혜진은 행사에 참석한 장학금 관계자들에게 살짝 이야기하며 준호의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준호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에요. 하지만 그가 제출한 자료가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요. 장학금 심사에서 그런 게 발견되면 그 학생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바로 드러나겠죠. 혜진은 말을 이었다. 장학금 관계자들이라도 그 점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혜진의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준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의 허위 자료가 드러나게 되면 장학금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학업과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자리를 즐기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차적으로 당황스러움과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행사 내내 이따금씩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면서 그는 한순간에 그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혜진은 이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준호의 불안한 모습은 갈라의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그는 결국 장학금 관계자들에게 그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었다. 혜진은 민서와 준호에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복수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명성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혜진은 이미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들의 불안정한 모습이 차례차례 드러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혜진이 미리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민서는 자신의 불편한 모습을 완전히 숨기지 못한 채 행사장을 떠났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혜진은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그가 준비한 마지막 단계로 들어설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준호 역시 그동안의 자신감을 잃고 얼굴에 큰 상처를 남기며 행사장을 떠났다. 그는 혜진이 놓은 함정에 빠져들었고 그의 미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혜진은 그날 밤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그가 계획한 대로 무너졌고 혜진은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혜진은 갈라 행사가 끝난 후 민서와 준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이 이미 준비한 후속 기획을 실행할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민서와 준호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행사에서 드러난 약점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했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먼저 민서에게 다가갈 때가 왔다. 혜진은 그녀의 약점 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이미지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하는 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민서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녀의 공적인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었다. 민서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무너지면 그녀는 더 이상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혜진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동안 자신이 다녔던 고급 레스토랑이나 갤러리에서의 소셜미디어 활동들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녀가 그동안 남긴 소셜미디어의 발언 중 몇 가지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SNS 계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그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내용을 언급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 글은 그 당시 민서가 느꼈던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었지만 그 글이 퍼지면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흔들릴 수 있었다. 혜진은 민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그녀가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기는 동안 그 글을 이용할 방법을 구상했다. 혜진은 그 글을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민서가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글을 다루는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곳의 한 직원은 민서가 남긴 불만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혜진은 그 직원에게 민서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퍼뜨릴 수 있도록 설득했다. 민서가 예전에 여기서 불만을 토로했었죠. 그 글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혜진은 직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건 누군가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혜진은 직원에게 민서의 그 불만이 퍼지도록 유도했다. 그는 민서가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여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이 벌어지게끔 만든 것이다. 그 소식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민서는 이미 그 글에 대한 언급을 초래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어느새 그녀의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혜진은 그녀가 얼마나 불안해할지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민서를 압박할 수 있었다. 한편 준호 역시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약점들이 드러날 위험에 처했다. 그는 장학금 신청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혜진은 이를 이용해 그가 잘못 제출한 자료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자신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그를 조종하고 있었고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이 가까워짐을 알았다. 준호는 그날 이후 계속해서 자신감을 잃었다. 행사에서의 불안한 모습이 점차 그의 내면에서 자아를 찾고 있었고 혜진은 이를 놓칠 수 없었다. 혜진은 은밀하게 그의 장학금 심사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그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준호는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알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그가 제출한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이진은 자신이 민서와 준호에게 하나씩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이제 그들이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일이 남았다. 혜진은 민서와 준호의 사회적 지위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고 그것을 부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생각할 틈도 없이 그들의 숨겨왔던 실수들이 세상에 밝혀지도록 해야 했다. 혜진은 준비를 마친 후 모든 일을 하나씩 실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의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론에 제보했고 그 결과 민서의 고급 레스토랑 불만 사건은 순식간에 기사로 퍼져나갔다. 그 기사에는 민서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었고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혜진은 이를 기회로 삼아 민서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쉽게 사과할 리가 없었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이미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혜진은 이제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느꼈다. 준호는 여전히 자신이 받은 장학금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혜진은 그의 자료가 위조된 것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학금 심사위원들이 그의 자료를 재검토하며 그것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자 준호의 미래는 위태로워졌다. 그는 점차적으로 자신이 만든 실수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혜진은 그가 이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민서와 준호는 점차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명성을 잃어갔다. 혜진은 그들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었다고 느꼈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단계에서 두 사람에게 진정한 후회를 경험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에 민서와 준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었고 그들 앞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혜진은 이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서와 준호의 사회적 위치와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은 혜진이 짜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들었다. 혜진은 마지막 단계에서 두 사람에게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고 그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머리가 아파왔고 그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점차 흔들리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불만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타격시켰고 그녀는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애썼다. 하지만 혜진은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혜진은 이제 민서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혜진은 민서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번 이미지와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이번 사건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린 만큼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혜진은 확신했다. 혜진은 민서가 이제 더 이상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고급 레스토랑 불만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언론에 퍼뜨린 후 민서가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그 글을 계속해서 유포시킬 계획을 세웠다. 혜진은 민서가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거나 숨고 싶어 한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이미지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민서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고 혜진은 이제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혜진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장학금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준호의 장학금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제출한 자료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혜진은 준호의 자료가 잘못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공공연히 밝혀내는 일을 계획했다. 그는 이 정보를 장학금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준호의 잘못된 자료를 재검토하게끔 만들었다. 혜진은 그의 자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준호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점차 자신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날 혜진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하나씩 유도하며 움직였다. 그는 민서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것이 민서에게 주는 영향을 계속해서 확대시켰다. 민서는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된 것을 깨닫고는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혜진은 그녀가 이미 여러 차례 실수한 만큼 이번 사건도 그녀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혜진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민서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민서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혜진은 민서가 과연 그 자존심을 버리고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준호 역시 자신이 제출한 장학금 신청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혜진의 작전이 점점 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역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혜진은 준호가 자신이 작성한 자료에서 실수한 부분을 밝히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지를 깨닫게 해야 했다. 한편 민서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그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었고 혜진은 그 사건을 끊임없이 재조명하며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흔들어 놓았다. 민서는 이를 감추려 했지만 혜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다. 준호는 장학금 심사위원들이 그가 제출한 자료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가 만든 허위 자료가 결국 그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혜진은 준호에게 그가 만든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고, 그가 더 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혜진은 이제 민서와 준호가 자신이 만든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세운 복수의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무너졌고, 이제 혜진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민서와 준호는 혜진이 그들에게 어떤 마지막 복수를 가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들이 만든 실수들이 점차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혜진은 이제 이 모든 과정의 끝을 보게 될 것이었다. 민서와 준호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혜진은 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보며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하혜진은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와 준호는 이미 그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그들이 얼마나 후회할지 확신하고 있었다. 혜진은 자신이 그들에게 준 마지막 교훈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마지막 한 번의 움직임을 준비했다. 먼저 민서가 그가 계획한 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녀는 계속해서 대중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민서는 이제 자신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불말을 토로한 사건을 고백해야 했고, 그 사건을 덮으려 해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혜진은 민서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민서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사과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은 혜진이 예상한 대로였다. 하지만 혜진은 그녀가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더 이상 무리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사과를 공적으로 요구했다. 혜진은 그가 가진 정보와 압박을 최대로 이용해 민서가 결국 자신이 만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 순간 민서는 혜진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며 대중 앞에서 사과를 발표했다. 민서의 사과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혜진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에게 이번 일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혜진은 민서에게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녀가 대중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고백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제 민서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미지를 완전히 잃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준호 역시 혜진의 계획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혜진은 이미 준호의 장학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장학금 심사위원들에게 준호가 제출한 자료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그가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것을 밝혀냈다.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무사할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혜진은 그의 자료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증명해냈다. 준호는 이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혜진의 계획이 이렇게까지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실수를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혜진은 준호에게 그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해주었고, 이제 그가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 확신하게 되었다. 준호는 점차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혜진은 두 사람의 복수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그는 민서와 준호에게 자신이 던진 마지막 한 방을 통해 그들이 저지른 실수들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혜진은 그들이 더 이상 자랑할 만한 명예도 사회적 위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민서와 준호는 혜진이 짜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이 모든 복수가 진정한 승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그는 민서와 준호에게 복수를 하면서도 그들이 겪은 고통을 보며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혜진은 그들이 만약 자신처럼 복수를 한다면 그들 역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랐다. 혜진은 그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결국 자신이 얻은 것도 그만큼 무가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민서와 준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들이 복수를 당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다.
혜진은 복수의 끝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그가 원했던 결과를 이룬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와 준호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 후 그들이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혜진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꼈을지 알았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삶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혜진은 복수가 끝난 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복수에 집중하던 자신의 모습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혜진은 민서와 준호가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이었다. 결국 혜진은 복수의 끝에서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찾고자 했다. 복수로 얻은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가한 대가일 뿐, 그것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민서와 준호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이로써 혜진은 복수의 끝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이야기의 막을 내렸다.